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혁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돋보였던 UEFA 슈퍼컵. 이번 시즌 유럽 축구의 공식적인 커튼 레이저 경기였죠. 이 슈퍼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이 2025 UEFA 슈퍼컵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떠난 토트넘에게 완패당할 뻔했던 것을 슈퍼서브 이강인 선수가 구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인으로는 이 대회 처음으로 골을 터뜨린 선수가 됐고요. 게다가 그 골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면서 파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명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승부차기에서 중책인 4번 키커를 맡아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우승컵을 안기기도 했어요. 손흥민을 떠나보낸 토트넘은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두 골차까지 앞서가는 우승을 눈앞에 두나 싶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에게 한 방 얻어맞고 또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그 꿈을 접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뒷심 부족, 선수들의 기량차, 특히 벤치 멤버들의 전술 이해라든가 개인 역량의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 토트넘에게는 좀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에 머물게 됐습니다. 자, 이날 경기 MOM은 덴벨레가 받았거든요. 솔직히 이강인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골만이 아니라 본인이 넣은 골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골 장면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는 프로 통산 무려 벌써 9번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발렌시아 시절에 코파델레이 우승 트로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파리로 와서만 이번이 벌써 8번째 우승입니다. 2023년 오자마자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그 두 번째 시즌에 리그, 프랑스 컵, 슈퍼컵 이렇게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리그앙, 또 프랑스 컵 이렇게 좀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UEFA 슈퍼컵까지 또 차지를 하게 되면서 진짜 뭐 우승 어떤 유관력에 있어서만큼은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단연 최고가 아닌가. 네, 발렌시아 시절부터 유관력이 넘치던 선수였는데 그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파리에 와서만 벌써 8번째 우승 트로피라는 게 진짜 뭐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우승 트로피는 본인도 지분이 상당히 큰 그런 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안 게임까지 더하면 통산 10번째이긴 한데 성인이 된 이후에 근데 이거는 연령별 대회니까 뭐 뺀다고 치고요. 아직 일정 확정이 안 된 이번 시즌 프랑스 슈퍼컵 여기서 이제 마르세유하고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프로 통산 무려 10번째 우승을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클럽 월드컵에서 준우승에 머무른 게 조금 좀 아쉽죠. 이렇게 되면 클럽 월드컵까지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이번이 10번째 우승을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경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우디네제에 있는 아주 예쁜 경기장이죠. 블루에너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이대 나왔죠.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슈발리에 골키퍼,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멘데스,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두에,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이렇게 선발 라인업 나왔고요. 이강인 선수 선발 제외가 됐고 클럽 월드컵 결승전 때 퇴장을 당했던 네베스가 그 징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 경기 제외가 됐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돈나룸마 골키퍼죠. 돈나룸마 골키퍼가 사실 지난 시즌에 뭐 슈퍼컵 포함을 해서 파리가 4관왕 차지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정말 에이스 오브 에이스인데 이번 원정 명단에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슈발리에 골키퍼를 이미 영입을 좀 했는데 이 친구는 2001년생이고 지난 시즌에 릴에서 뛰면서 리그왕 최고 골키퍼 상을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영입한 것 자체가 돈나룸마를 좀 쓰지 않겠다. 떠나라. 뭐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런 과정에서 돈나룸마 선수 명단 제외가 됐고요. 돈나룸마 선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움을 피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급여가 워낙 높은 선수고 돈나룸마가 또 급여 인상을 뭐 잘했으니까 급여 인상을 또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슈발리 선수가 나왔는데 이날 슈발리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 토트넘은 3백 가동을 했습니다. 자, 프랑크 감독의 첫 공식 경기죠. 3백에는 사실상 5백이었어요.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단소,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팔리냐, 사르, 벤탄쿠르, 그리고 이제 쿠두스, 히샬리송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메로 선수가 이제 주장 캡틴이 된 이후에 첫 경기였죠. 이번 경기 직전에 이제 캡틴 임명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로메로 선수가 주장 한 장을 차게 됐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후임 주장이고 손흥민 선수 주장을 잘 보좌했었던 이제 부주장이기 때문에 뭐 어울리는
인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수마 선수를 아예 명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 데려갔어요. 비수마 선수가 집에서 그 손흥민 선수 유니폼 막 걸어놓고 한 게 또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비수마가 훈련에 지각을 굉장히 자주 했대요. 그래서 그 디시플린 차원에서 브랑크 감독이 명단 제외했다고 밝혔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토트넘이 프리시즌에도 계속 이제 포백을 썼습니다만 파리 맞춤형 전술인 거죠. 3백 352 전술이지만 사실상 5백입니다. 최전방에 쿠두스와 히샬리송이 투톱으로 나왔고, 양쪽 윙백인 뽀로하고 스펜스가 거의 이날은 그 상대팀의 그 누누 멘데스하고 하키미가 워낙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양쪽 백들이 이 선수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거의 수비 쪽이 내려가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5-3-2에 가까운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파리는 전반에만 65%로 점유율을 막 압도를 했어요. 그만큼 파리가 어떤 팀을 만나든 점유율 면에서 좀 우세한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프랑크 감독이 자신들이 맞불을 놔가지고 이거를 좀 밀어붙이겠다, 이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좀 받아주는 스탠스로 좀 전술을 짠 거죠. 근데 그게 좀 먹혔어요. 파리가 전반에 유효슈팅이 단 한 개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프랑크 감독의 역량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포스테코글로 감독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랜 A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러다가 큰 콜을 많이 다치는 그런 팀을 했었는데, 프랑크 감독은 이제 파리를 철저히 분석을 하고 파리에 맞는 전술적인 대응을 해서 분명히 이강인 선수한테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토트넘의 경기 진행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사실상 5백 운영하면서 파리의 공격을 적절하게 잘 끊어냈고, 특히 박스를 잘 내주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또 크게 달라진 거, 이 세트피스. 사실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날 뽑아낸 두 골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프랑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포스테코글로 감독 때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줬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1도 생각이 안 나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첫 골은 전반 38분에 나왔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길게 자기 진영에서 올려준 게 건너 이제 팔리냐 선수, 이번에 이제 그 밀렌에서 임대를 해온 팔리냐, 주앙 팔리냐 선수의 슈팅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반더벤이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던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2분, 이번에도 이제 프리킥에서 골이 나는데, 이제 그 페드로 포로가 멀리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저어준 프리킥을 로메로 선수가 반대로 돌아 들어가면서 헤더로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모두 이제 골을 뽑아냈던 토트넘이에요.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정말 슈퍼컵 우승하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승부가 이제 교체 멤버 막판 경기 운용에서 바뀌었습니다. 단적으로 파리는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면면이 뭐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뭐 곤살로 하무스 이런 선수들이었고, 토트넘은 뭐 솔랑키 뭐도 들어와서 괜찮습니다만, 뭐 마티스텔, 베리발, 그레이, 아직 조금 좀 애매한 선수들. 예, 여기서 이제 레벨 차이가 확연하게 좀 갈렸고요. 특히 마티스텔, 와, 저희가 토트넘 소식 전해드릴 때부터 이 친구에게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데리고 올 때 참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향후에 이 선수가 정말 상전벽해로 막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경기 나올 때 매번 그랬었고요. 이번 경기 진짜 볼키핑도 제대로 못하고 압박이 뭔지도 모르는 축구를 좀 하면서 얘 들어오고 1점 했거든요. 이게 괜한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친구 보고 손흥민 후계자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 현지 매체들. 반면에 파리는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줬어요. 슈퍼서브가 뭔지를 보여주는, 쪼코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후반 40분에 원더골. 와, 요거는 네, 뭐 당연히 다들 뭐 보셨겠습니다만 진짜 굉장히 좀 결정적인 시간대에 터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후반 40분 85분입니다. 90분 경기에서 거의 폐색이 짙어지던 상황에서 그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이강인 선수의 아주 왼발이 번쩍하면서 빛이 났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이제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서 경기를 승부차기로 이제 끌고 간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인데, 덴벨레 크로스를 이제 하무스 선수가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대쪽에서 이제 공이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그때 이강인 선수의 그 전환 패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도 좀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투입이 파리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선택이었고 거기에 좀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는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도 4번 키커로 나서서 성공을 했어요. 파리는 1번 키커인 비티냐 선수가 실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 하무스, 뭐 덴벨레, 이강인, 멘데스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 2번 키커 솔랑키하고 벤탄쿠르가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3번 키커 반더벤, 4번 키커 마티스텔이 모두 실축을 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5번 키커로 나와서 성공을 시켰지만 결국 4대 3으로 승부차기 파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그 돈나루마 골키퍼가 좀 제외가 되면서 슈발리에 골키퍼가 이제 골문을 지켰는데 로메로에게 실점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작업 과정이 아니었나 슈팅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승부차기에서 이제 반더벤 슈팅을 선방을 하면서 그래도 좀 시체말로 반가이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고요. 뭐 파리는 우승을 워낙 많이 해서 우승컵 들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데 아무튼 이강인 선수 이번 시상식에서는 확실한 이제 주인공 위치 선정도 주인공의 자리 그리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뭐 메달을 매는 이런 모습 역시도 정말 뭐 선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날 팀 우승에 아주 지분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축구 시작이 됐고요. 네, 이강인 선수가 뭐 떠나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오히려 돈나룸마가 떠나고 이강인 선수는 남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주 중요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은 프랑크 감독이 전술적으로 역량이 좋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경기이긴 했지만 선수 구성이 영입을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메디슨이라든가 뭐 쿨루셉스키라든가 부상자도 많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챔피언스리그나 올 시즌에 뭐 리그에서 상위권 경쟁을 하기에는 확실히 좀 아쉬움 많다는 거. 개인적으로 단소의 활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더벤, 로메로 단소 이렇게 좀 수비 라인은 그래도 좀 안정감이 좀 있는데 공격 쪽에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뭐 되도 않는 닭공을 하다가 얻어맞는 축구를 했던 그런 모습만큼은 그래도 프랑크 감독이 많이 좀 만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 시즌에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